울산에서도 출근길 유세를 시작으로 제18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의 막이 올랐습니다. 불법 포획대 몰수형이 선고된 남방 큰 돌고래 4마리를 넘겨받을지를 놓고 남구청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대자동차 사무직 175명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생산직으로 전환됩니다. 개장을 앞둔 울산하늘공원이 장례용품 가격에 거품을 빼고 이른바 노잣돈을 둘러싼 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수요일 E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 머물렀지만 한낮에는 14도까지 올라 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9도로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이번 주말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18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두 유력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2차례 정도 울산 유세를 펼칠 걸로 보입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8대 대선 선거운동 첫날, 공업탑을 사이에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치열한 출근길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각 대선 후보 진영은 또 일제히 출정식을 갖고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란 점을 강조하며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후보의 대전 유세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등 전국 동시 출정식으로 열기를 달궜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대한민국과 결혼한 대통령 박근혜 후보에게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은 울산대공원에서 흥겨운 율동으로 울산 선대위 출정식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가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으로 선출돼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뛰어가겠습니다. 12월 19일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문재인을 선택해 주십시오. 통합진보당은 출정식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대선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영세 상인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장애인과 여성, 실업 청년들을 위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희망을 만들고자 합니다. 22일간의 열전이 시작된 가운데 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각각 2차례 정도 울산을 방문해 표심몰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제주도에서 불법 포획돼 몰수형이 선고된 남방 큰 돌고래 4마리 때문에 남구청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퍼시픽랜드에 있는 남방 큰 돌고래 4마리입니다. 이 돌고래들은 불법 포획된 사실이 밝혀져 1심 재판에서 몰수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울산 남구에서 이 돌고래들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이 국내 유일한 고래 서식지회 보존기관이어서 몰수에도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고래생태체험관에는 이 같은 수족관이 있고 고래 10마리를 치료 관리할 수 있는 보조 풀장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라는 환경단체의 반발 속에 남구청은 고민입니다. 김두겸 남구청장은 아직 상고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소유권과 관리권이 명확하지 않아 조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남구 소유도 아닌 상황에서 마리당 수천만 원의 운송비와 사육비를 부담하다 폐사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돌사면 정부 부분이 되는데 정부 부분은 남구청에서 관리하면 주거법 우리가 다시 정부에서 분리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남구청은 일단 재판이 끝난 뒤 남방 큰 돌고래 영입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이른바 과학 포경을 추진해온 정부가 고래잡이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각계 여론을 수렴한 결과 고래를 죽이는 과학 포경 대신 비살상식 영구 포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오는 30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폭영 재개를 기대했던 장생포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비살상 조사 방식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 방법을 바꿀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집에서 음식 자주 시켜 드시는 분들은 이번 뉴스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중국집 배달원이 자신이 배달한 집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여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가 골목으로 중국집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들어옵니다. 오토바이를 세운 배달원은 몸을 일으켜 주택 다만을 살펴보더니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열린 문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갑니다. 5분 뒤 금품을 훔친 배달원은 재빨리 현장에서 사라집니다. 자신이 배달한 적이 있는 10곳에서 220만 원어치의 금품을 턴 중국집 배달원 33살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이렇게 중국집 전단지를 돌리면서 자신이 배달했던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변 지리를 잘 아는 데다 음식을 배달하면서 집안 구조를 미리 알아놓은 겁니다. 희한하게 장롱 안에 구석이 있는데도 마치 그걸 알고 진짜 보석만 삭가였는데. 문이 잠긴 아파트는 아예 잠금 장치를 부숴 침입했고 배달이 좀 많이 왔다 갔다 뿐만 아니라 전단지를 붙이기 위해서 올라가요. 제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없다 보니까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한 집을 터는 건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국집 종업원 같은 경우는 대낮에 옆에 배달 박스를 들고 돌아다니더라도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의 의심점을 사기가 좀 어려운 것. 경찰은 배달원 김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개장을 앞둔 울산 하늘공원이 장례용품 가격에 거품을 빼고 이른바 노잣돈을 둘러싼 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그야말로 시민의 편에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인도하는 장례 지도사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관운구와 분골 수습 등 모든 장례 절차에 한 치의 실수도 없도록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서울 충매공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직접 실습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실습한 내용을 가지고 현재 장소에 와서 동선을 운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간이라든지 혹시 중간에 문제점이 없는지 계속 파악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은 시신과 유족들이 하늘공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일반 상조회사를 대신해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상조회사나 유족 간에 이른바 노잣돈 민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곳곳에 CCTV도 설치했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장례용품과 음식 가격은 민간시설의 60% 수준으로 맞춰 부산 영락공원보다도 싸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수목장과 잔디장을 합쳐 모두 6만여 개를 안장할 수 있는 이곳 자연장지도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장례시설은 가동하는 순간부터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개장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철저한 운영 점검을 통해 개장할 예정입니다. 장례 절차 전반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최첨단 종합장사시설입니다. 이런 최첨단 시설에 걸맞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원에 완벽한 대비를 하도록. 울산 하늘공원이 시민들의 장례 걱정을 덜어주고 새로운 장례 문화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최근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업 신청을 받았더니 무려 170여 명이 생산 현장에서 일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졸 출신 사무직인 김모 대리는 입사 34년 만에 사무실 대신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일하겠다며 회사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최근 대리급 이하 사무직을 대상으로 직군 전환 신청을 받은 결과 김 씨처럼 자신의 직군을 바꾸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모두 175명. 고졸과 전문대졸 등 구사무직이 대상인데 전환이 가능한 사무직 1,300여 명 가운데 13%가 블루칼라를 택한 셈입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건 현대차 노사가 올해 협상에서 일반 직군 대리 이하의 구사무직군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한 차례 전직 기회를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무엇보다 사무직의 경우 과장으로 승진하면 노조원 자격을 잃게 되지만 생산직으로 갈아타면 직급에 관계없이 노조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직으로 있다 과장 승진이 안 되면 고용 불안을 느낄 수 있지만 생산직은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조합원 범위에 있다가 비조합으로 가게 되면 고용 불안
또 이후에 진급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충들을 회사 측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심사와 현장 실습을 거친 뒤 내년부터 생산 라인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일 사업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의 사상 첫 전환 배치는 다른 기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백화점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쇼핑의 백화점 영업 부문을 내년 1월 1일자로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현대쇼핑의 발행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어 주식 발행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 무증자 방식으로 합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중고차 잔존가치 평가사인 ALG사가 발표한 2013 잔존가치상에서 현대자동차가 최초로 세계의 수상 차종을 배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2013 잔존가치상에서 아반떼가 준준형 부문에서 그랜저가 대형차 부문에서 그리고 산타페가 중형 SUV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진중공업은 하반기 신입사원 지원자 272명을 대상으로 대한상의가 개발한 종합직무능력검사인 K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세진중공업은 K테스트가 지원자의 직무 적성과 성격 등 조직 적응 관련 속성들까지 파악할 수 있어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은행은 수능을 마친 성광여자고등학교 3학년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경남은행은 지난 2003년부터 초중학생과 예비대학생들에게 금융지식과 습관을 심어주기 위해 눈높이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울산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울산은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이 없다며 시민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국회와 정부 그리고 대법원에 전달하는 한편 정당들이 대선 공략하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년 말 준공 예정인 울산 포항간 고속도로가 공사비 체불 시위에 휘말리면서 공기 지연이 우려됩니다. 일부 공구에 투입됐던 포항 지역 덤프기사들은 2억 7천만 원의 장비 운반 대금이 체불됐다며 항의 시위를 벌이는 한편 앞으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공사를 중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덤프기사가 실력 행사에 나설 경우 현재 공정 55%인 울산 포항고속도로 공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지법은 입원을 권유하는 의사를 살해하려 한 정신질환자 29살 이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와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아온 이 씨는 지난 8월 자신이 다니던 경남의 한 병원 진료실에서 40대 여성 주치의가 입원을 권유하자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차장 47살 장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회사 직원인 44살 이모 씨와 45살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 원 상당을 받았고 이 씨 등은 납품업체로부터 각각 800만 원과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열린예술무대 뒤란 공연이 오늘 저녁 7시 30분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JK 김동욱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는 인기가수 이기찬이 출연해 또 한 번 사랑은 가고와 감기 등 히트곡을 선사합니다. 또 울산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퓨전 국악팀 민들레와 신인밴드 BOPO 그리고 3인조 혼성그룹 어반자카파도 출연해 무대를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